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 10차시, 우리가 12차시까지 갈 텐데 드디어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20, 21쪽에 있는 도전 과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이 공부했던 분수의 나눗셈 계산 원리를 이제 오늘 주어진 문제에다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고요. 선생님의 생각과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의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20쪽에 보면은요. 도전과제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팔찌 매듭을 만들기 위해 매듭실을 4명에게 1과 5분의 1m씩 잘라 주었더니 1과 5분의 3m가 남았습니다. 자, 팔찌 매듭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은 매듭실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반지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반지 매듭이 나오네요.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문제 이해됐나요? 앞부분에서는 팔찌 매듭을 만드는데 사용한 실의 길이를 알려줬고요. 뒤에 가서는 반지 매듭을 만든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과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 상황이 주어진 문제를 볼 때 어떤 단계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그 단계가 5단계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5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1단계가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 무엇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안 주어져 있죠. 식도 없죠.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은 생각했어요. 팔찌 매듭을 만들기 위해서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남은 매듭실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반지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반지 매듭이 나옵니다.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매듭실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요. 선생님 적어볼게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듭실의 길이. 여러분도 적으세요. 그런데 매듭실의 길인데 어떤 매듭실의 길이인가가 궁금하죠. 좀 자세히 읽어볼게요.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붙었네요. 한 명이 뭘 만드는데?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이제 잘 보세요. 문제 속에는요. 팔찌 매듭을 만든다는 설명도 있고 반지 매듭을 만드는 설명도 있는데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중요한 건 매듭실의 길이를 구한다는 거.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무엇입니까? 정보를 찾으러 한번 가보게요.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팔찌 매듭이라는 정보가 하나가 있네요. 선생님 하나 가져와 볼게요. 팔찌 매듭 1. 왔다 갔다 불편하니까요. 정보를 찾고 선생님 적어볼게요. 팔찌 매듭을 만들기 위해서 매듭실을 정보 나왔다. 두 번째 정보. 몇 명에게? 4명에게 정보. 세 번째 정보. 얼마씩? 1과 5분의 1m씩. 여러분도 교과서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잘라 주었더니 정보가 하나 더 나왔네요. 남아있는 게 얼마이더라? 1과 5분의 3m이더라. 4가지 정보가 나왔네요. 남은 매듭실을 남은 매듭실이 뭔지 알겠어요? 이 남은 매듭실을 또 4명이 자, 남은 매듭실을 사용한다는 거 나왔어요. 5번째 정보. 얘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반지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나눈다는 말이 나와 있네요.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좀 정리가 되나요?
이 말을 우리가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팔찌 매듭을 만드는데 관련된 정보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몇 명이 만든다? 4명. 그런데 한 명이 사용한 실의 길이는 알려줬네요. 1과 5분의 1. 한 명이 사용한 길이 나왔는데 왜 구하라고 하죠? 다르죠. 여기는 팔찌 매듭에 대한 정보예요. 그 다음 또 남아있어요. 그러고 했더니 남은 게 있어요. 남은 실이 얼마이더라? 1과 5분의 3 미터이더라.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정보가 두 가지죠.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자, 여기도 가볼게요. 사용한 양 나왔나요?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사용한 남은 매듭실을 가지고 반지 매듭을 만들었다. 나왔네요. 얼마인가요? 1과 5분의 3. 네. 그 다음 두 번째 정보.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몇 명이 나눠서 만든다? 4명이 똑같이 나눠서 만든다. 이 정보를 주고 나서요. 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한 명이 사용한 실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의 정보를 봐야 되는지 잘 판단을 하세요. 세 번째 가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랬어요. 2번에 있는 이 선생님이 가로 1과 팔찌 매듭에 대한 정보와 반지 매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은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한 명이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우리 그전에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길이를 주어졌을 때 수직선도 사용했었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규칙과 대응을 가지고 표도 만들어 봤어요. 아니면 그림으로 동그라미나 아니면 사각형을 가지고도 해결해 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고요. 선생님은 그 중에서 이게 길이잖아요. 그래서 길이하면 길다 있으니까 수직선 모델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수직선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선생님 해결하는 방법. 그러면 반지 매듭 한 개를 만드는데 반지 매듭을 한 명이 사용한 실의 양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쪽을 보지 않고 여기서 가져올게요.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사용한 양이 1과 5분의 3m네요. 그럼 선생님은 이 1과 5분의 3m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얘를 4명이 나눠 가질 수 있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1, 0, 이게 1m예요. 1과 5분의 3m면 어리마기가 돼야 돼요. 1과 5분의 3? 1m보다는 많은데 2m보다는 적다, 더 짧다. 2m까지 가볼게요. 충분하게. 2. 1m가 두 번 있으면 2m가 되는데 1m하고 5분의 3m가 더 있다네? 5분의 3m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1m를 몇 등분? 5등분 한 것 중에 몇 개다? 3개다. 이만큼. 얘가 5분의 3이 되구나. 그래서 1과 5분의 3. 그러면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는 지금 이만큼이 되겠죠. 얘가 1과 5분의 3. 됐나요? 그러면 1과 5분의 3을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고?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죠. 그런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눈금의 크기가 작아요. 근데 여기는 커요. 1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방법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 이쪽도 똑같이 나눠볼게요. 그럼 이 눈금 하나의 크기는 얼마이다? 5분의 1이다. 그러면 1과 5분의 3 속에는요. 5분의 1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1 속에 1, 2, 3, 4, 5. 5개. 그래서 1을 우리가 5분의 5라고 하는구나. 기억나나요? 등분의 수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 하나, 둘, 셋. 5분의 3.
그래서 5분의 5에 5분의 3이 더했으니까 여기까지는 5분의 1로 세면 5분의 8이다. 5분의 8을 4명이 나눠 갖는다? 4등분 되나요? 그럼 우리 이거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8등분 된 것을 4명이 나눠 갖는다. 이 빨간색 한번 찾아볼게요. 4명이 몇 개씩 가져가면? 2개씩 가져가면.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은 5분의 1이 2개 있는 거다. 그래서 5분의 2 미터를 한 사람이 가져간다. 우와, 수직선으로 해결하니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수직선이 아니고 이것을 그냥 공부했으니까 우리 공부했던 4등분 된 것 중에 하나? 이걸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봐야 돼요. 이제 반지 매듭을 만드는 데 사용한 양이 1과 5분의 3m예요. 1과 5분의 3m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사용한대요. 4명이 똑같이 나누어 사용했을 때 한 명이 갖는 양. 이때 사용하는 게 나눗셈이다. 그러면 1과 5분의 3m를 선생님 단위 사용하죠?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나눗셈. 그랬을 때 몫은 뭐가 된다? 한 명이 사용한 양.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나눗셈의 의미도 알고 몫의 의미도 안다. 4명이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용한 양은 이 전체의 양을 그림으로 보니까 몇 등분 한 것 중에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가분수로 고쳐볼게요. 5분의 8을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얼마이다? 20분의 8이다. 여러분들 5학년 때 약수와 배수 배우고 왔어요. 1씩 세면 20개 중에 8개지만 4개씩 묶어 세면 4, 5, 20, 4, 2, 8. 5묶음 중에 2묶음이다. 이게 약분이다. 5분의 2다. 선생님 풀다 보니까요. 이렇게 풀지 않고요. 보세요. 5분의 8을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 8조각이 바로 4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8 나누기 4를 해도 되겠네요. 8조각을 4등분을 한다. 앞에서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그래서 얼마이다? 5분의 2이다. 보세요. 우리 3가지 방법을 했어요. 첫 번째 그림 1번. 두 번째 곱셈으로 바꿔서. 세 번째 분자를 등분함수로 나눌 수 있으니까 바로 분자 나누기 자연수로. 세 번째 이렇게. 선생님은 3가지로 했는데요. 이 3가지를 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선생님은 수업을 하니까 3가지를 보여줬지만 여러분은 선생님 저는 수직선이 편해요. 그림으로. 그러면 이것으로 해결하고요. 그 다음 저는 곱셈으로 바꾸는 게 편해요. 곱셈으로 바꾸는 거. 선생님 저는 나누어 떨어질 때는 바로 나누는 게 편하던데요. 그러면 3번으로. 그러면 답이 나왔겠네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한 명이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는 얼마이다? 5분의 2 제곱미터이다. 5분의 2 미터이다.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한번 써볼까요? (5분의 2가 4번 있으니까 5분의 8이다. 검산도 되네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5분의 2 미터. 한 명이 사용한 양. 자, 4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해결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직선이나 아니면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나 바로 나눗셈을 적용하는 거나 선생님처럼 따라 했다면 누군가도 설명할 수 있겠죠. 중요해요. 설명. 선생님은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이해했다고 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옆에 가족이나 친구나 누군가가 있다면 이거 방법 중에 하나를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다가 설명이 잘 안 되면 내가 이해가 안 됐다는 의미니까 실제로 수업한다면 선생님 설명을 들어볼 텐데 이게 영상으로 촬영하니까 이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마지막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5번째. 아주 중요해요. 문제 해결 전략 중에 주어진 정보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 우리 애써서 찾았는데 찾아놓고 사용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뭔가를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샀어요. 장난감이든 뭐 신발이든 옷이든. 근데 사놓고 나니까 별로 쓰임이 없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 이런 것처럼 조건을 다 찾았는데, 정보를 찾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있어요. 무슨 정보인가요? 우리 이것만 가지고 문제 해결했죠. 팔찌 매듭에 대한 정보는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이 팔찌 매듭에 있는 수를 가지고 계산했을지도 몰라요. 문제 해결 전략, 필요 없는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요. 지금 문제는 선생님과 같이 풀었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보이나요? 여러분들 21쪽에 보면은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풀어봤다면 혼자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연수는 매듭실 4m로 팔찌 매듭 3개를 만들었더니 1과 2분의 1m가 남았습니다. 남은 매듭실로 반지 매듭 5개를 만들었습니다.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를요, 이렇게 1, 2, 3, 뒤에 4, 5 단계로 정보를 찾아가지고요, 문제를 해결해 보고요. 마지막 5번. 주어진 정보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무엇인지 선생님이요, 영상을 올릴 때 그래서 이렇게 크게 확대해 봤어요. 이렇게 A4 용지에 문제 적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활동지를 만들었거든요. 선생님이 이 학습지에다 이거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요. 교과서는 이 단계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 맞게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문제를 해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잘 해결했는지 우리 수학책에 있는 22, 23쪽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